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내 집 마련에 대해서 특히 고양 창릉 신도시 이 분양 본 계약이 5월 8일 날 있게 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분양받으신 분들 중에. 그래서 그분들한테 제가 보는 관점에서 말씀드려서 여러분들한테 계약하는데 또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다 해서 영상 올렸습니다. 특히 우리 구독자 한 분이 제가 미혼이신 걸로 아는데 본계약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보시면서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도면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고향 창릉의 이 도면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상담을 좀 말씀 주신 분의 어떤 그 위치는 여기에요. S5 블록인데 위치가 좋습니다. 상당히 좋은데 S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이 창릉역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라면 그리고 이 거리가 한 1km 정도 돼서 한 15분, 10분 정도, 12분에서 15분 걸어가면 될 것 같아요. 걸어가는데 그 정도면 충분히 걸을만 하죠. 이 거리에 비해서 여기 주위 환경을 보시면 이 파란 데가 많잖아요. 이게 다 녹지 지역인데요. 녹지가 36%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던 기존에 살던 도시와는 완전히 양상이 다를 겁니다. 신도시에다가. 그리고 상당히 쾌적할 텐데 요 두 단지하고 요 세 단지하고 여기 단지들은 장점이 뭐냐면 여기 학교가 이렇게 안에 있어요. 가운데 유치원부터 해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있습니다. 이게 아마 조금만 세월이 흐르면 나중에 명품 학교들이 다 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여기 계속 산다 그러면 유치원부터 다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장점이기도 하고요. 자족 도시를 갖추기 때문에 이 업무 지역의 정부가 과연 제대로 배치만 한다라면 정말 좋은 도시가 될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정부가 실수 안 하고 국토부가 실수만 안 하면 되죠. 그래서 신혼희망 타운 이 부분도 좋고 세계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입지는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녹지도 좋고 환경도 좋고 학교도 좋고 이렇기 때문에 아이 있는 만약에 세대분이라면은 적극적으로 분양받으실 거를 권합니다. 좀 비싼 게 흠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상담하신 분처럼 미혼이다. 그 미혼이시라도 또 나중에 또 결혼할 계획이 있을 수도 있고 차후에 이 얘기는 못 가요. 이렇게 학교가 근접했다는 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학세권 수요가 다른 데보다는 좀 더 풍부할 수 있다라는 걸 볼 때 거주 및 실거주 및 약간의 투자의 어떤 인센티브도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양가가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올라가지고 거의 6억이에요. 상당히 비싸죠. 나라에서 공공분양하는 거고 그 택지를 갖다가 수용해 가지고 하는데 왜 이렇게 비쌀까 하시겠지만 나름의 이유는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만약에 감사위원이고 이걸 했다라면 이거보다 5천에서 1억은 더 저렴하게 사전 분양가로 그냥 분양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물론 건축비가 그 사이에 좀 올랐으니까 올랐는데 아시겠죠? 여러분 건축비가 2022년 말 정도에 꼭지였고 그 뒤부터 그렇게 오른 게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시멘트 가격 이런 것들이 지금 공사 많이 줄었잖아요. 올라갈 이유가 없잖아요. 수요가 줄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충분히 국토부에서 제어하고 관리했어야 되는데 약간 LH가 국토부하고 해서 조금 업한 분위기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거 한번 저는 개인적으로 국가에서 감사 한번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분양가가 더 낮출 수도 있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하튼 이 상태에서 아쉽지만 미래를 보신다라면 이게 조감도인데요. 고양 창릉지구 복합 환승센터 당선작 조감도 25평형인데 우리 상담 우리 하신 분이 3베이 구조입니다. 그리고 3베이라는 거 아시겠지만 해가 드는 겁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가 드는 면들이 이렇게 남동향으로 해가지고 거실부터 해가지고 이 방 두 개가 해가 드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잘 짓고 위치도 좋고 그래서 충분히 분양받을 가치는 있다라고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통의 문제인데요.
그동안의 1기 신도시나 2기 신도시를 보면 교통망이 늦게 개설되는 바람에 입주하고 나서 2-3년, 3-4년 고생 많이 했습니다. 원래 1, 2기 신도시 분들이. 그런데 요번엔 좀 달라요. 다른데 정부가 실수하지 않는다라면 이대로 진행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 도시철도 건설은 좀 늦출 수 있어요. 빨리빨리 하면 입주할 때쯤에 할 수 있을 것 같겠지만 GTX-A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을 보면은 교통망에 대해서 이렇게 완벽하게 이거를 갖다 벌써 뭐 사전 청약할 때 거의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고 있는데 요거는 제가 볼 때 하고 있는데 속도를 맞출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미 대광이라고 그러죠. 대도시 광역교통시민위원회에서 이 철도, 대중교통, 도로사업 7종 등 이 예산을 투입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국비가 한 50% 들어오고 사업비의 한 1-20%가 교통에 추가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분양가가 오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망이 좋다라면 아시겠지만 이 교통망 중에 특히 고향에서 그 양재까지 지하고속도로가 지금 놓여질 거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 큰 역할을 할 겁니다,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일단 고향 은평선 DMC까지 거의 뭐 10분, 15분이면 갑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 도시철도가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고 고향 양재 지하고속도로가 나오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이제 33.5km 여러분 시속 60km면 얼마인가요? 30분이잖아요. 고속도로잖아요. 그러면 시속 한 80 정도 줄 것 같아요. 그러면 80이면 한 20분 정도? 20분이면 여기서 양재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혁신적으로 이게 좀 빨리 되면 될수록 좋은데 이것까지 감안한다라면 제가 볼 때 이 라인에 있는 것들이 몇 개 지점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도 참 상당히 호재입니다. 그래서 사전청약 때부터 분양가가 높아진 이유가 이런 여러 가지 교통망 개선을 위해서 좀 예산이 투입된다라는 점을 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 말씀드린 대로 창릉 원흥지구의 상한제 33매고 평균 분양가를 보시면 요겁니다. 이렇게 비싸죠. 6억대 막 59자고 74형은 뭐 이렇게 7억까지 가고 6억까지 가고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 도레올 센트럴 더힐하고 앞에 있는 단지예요. 이렇게 거기에 원흥 동일 스위트가 가격이 비슷해요. 차이가 없어요. 더 내려간 것도 있고 그래서 5구제곱인데 5억 6,700인데 한 5억 7천 뭐 이것저것 더하면 뭐 유상 옵션 같은 거 더하면 6억 가까이 되죠. 그래서 부담은 분명히 됩니다. 한 4.67억이면 너무 좋았을 텐데 이 상태에서 신축이라는 점 이걸 좀 생각해 보신다라면 제가 볼 때 신축을 뭐 얼죽신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좀 말씀드리고 일단 이제 분양가가 비싸진 이유에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이 부분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전체 사업비 20%가 경유교통망에 투입이 되고 이어서 전매 제한은 3년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실거주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뭐 본인이 어떤 뭐 입주를 못하는 한이 있어도 어느 정도 전세 제가 볼 때 한 50에서 60%는 될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일단의 어떤 자금의 유동성이 있으니까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분양가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감정가 대비 너무 비쌉니다. 비싸서 좀 아쉬운데 이게 조성원가 제도였으면요 4억 후반대였습니다. 그러나 아시겠지만 감정가를 가지고 약간 조정을 합니다. 아니 국민 돈을 걷어가지고 땅을 사가지고 지면 그대로 하면 되죠. 무슨 LH가 돈 남기는 데도 아니고 그 부분은 뭐 임대주택 짓는다고 적자가 난 것은 당연히 국가기관에서 해야 되는 거고 개정 처리해서 이건 정부가 나서야 되고 국민 돈을 가지고 땅을 사고 파는데 그걸 원가지도로 팔아야죠. 노무현정부처럼. 기억하시겠지만 동탄하고 파주 이런 데서 노무현 정부 때 잡았던 지역이 원가제로 하고 그 차액의 어떤 인센티브 인플레이션으로 올라간 가격에 대해서는 국민들한테 가져가게 해야죠. 그걸 왜 LH가 가져갑니까? LH가 왜 국민 돈을 가지고
수익을 남기냐고요. 그건 좀 잘못됐다고 저는 봅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100% 국공립으로 설치하겠다고 하는 것이 원안인데 원안대로 되겠죠. 그렇게 믿고 그래서 유치원 초중고를 품은 아파트라고 볼 수 있어서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좀 생각해 보시고 GTX 개통이 2030년, 31년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을 해요. 그러면 입주하고 나서 정말 운이 좋으시면 나라가 똑바로 정부가 일을 하면 GTX 개통을 입주 때 맞춰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볼 땐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텀을 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항상 제때 딱 맞춰서 하는 거를 제가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금 분양가가 비싼 건 너무 아쉬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 3기 신도시 중에 고양 창릉 같은 경우에 입지도 좋고 그리고 향후 미래에 있어서 수요가 존재하는 지역으로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파트 단지 내 구성과 이런 것들이 예전 신도시와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업그레이드 됐기 때문에 제가 볼 땐 비싼 값은 할 것 같아요. 저렴했다라면 너무 좋았겠지만 제가 볼 때 분양을 받으시는 게 무리가 없다라면 좀 무리가 오신다는 분들은 굳이 그렇게 받으실 필요 없이 그러면 그 앞에 있는 도시들도 뭐 별 문제 없잖아요. 기존 주택도. 그러면 제가 볼 때 시간이 흐르면 만약에 큰 조정이 온다고 했을 때 그렇게 뭐 마이너스 날 것 같지는 않고 신축이니까 3기 신도시는 구축은 좀 내려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구축은 아마 조금씩 빠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그걸 감안하셔가지고 다른데 뭐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무리해서 이걸 살 게 아니라 구축을 사셔가지고 앞에 있는 단지 앞에 있는 아까 보여준 사례 있잖아요. 그러셔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하튼 3기 신도시 당첨되신 고양 창릉에 되신 분들한테 축하드리면서 제가 볼 때 이왕이면 분양 받으시는 게 낫겠다라고 저는 권해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제 소견인데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결정하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 때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